우리나라 삼국지. 제29 자리 잡는 신라. 서력 209년 내해왕 14년 가야에서는 알라국의 군대가 가락국을 쳤다. 알라국은 풍부한 철광을 바탕으로 많은 철제 무기와 장신구 등을 만들어 백제와 외 그리고 한까지 수출하고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는데 낙동강 하구에 있는 가락국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개무역의 중심이 알라에서 가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가락국은 해안에 위치한 데다가 낙동강을 끼고 있어 해안에서 강을 따라 내륙까지 이동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락국의 성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알라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알라국의 입장에서는 가락국이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이때 백제 또한 가락국의 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백제는 처음에 외와 교류하는 거점으로 알라국을 이용했지만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가락국으로 교역로를 바꾸었다. 그런데 가락국은 어느새 부쩍 성장하더니 이제는 백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신라와 결탁하여 저항을 해왔다. 백제 고초왕은 드디어 알라국에 명하여 가락국을 치게 했다. 알라국왕 가심은 기다리던 바였으므로 즉시 군사를 일으켜 가락국의 신풍성으로 쳐들어갔다. 알라국이 쳐들어오자 신풍성군 나합은 1,000명의 성민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하지만 알라국의 강군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풍성은 공방전이 벌어진 지 이틀도 되지 않아 함락됐다. 간신히 성에서 빠져나온 나합은 급히 말을 날려 금관성으로 달려갔다. 이때 가락국은 수로왕이 돌아간 후 손자인 거등이 왕자에 오른 후였다. 거등왕은 신하들과 함께 알라군을 막아 낼 대책을 의논했다. 알라군이 쳐들어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대신 허도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알라국이 비록 강하다고는 하나 아군의 전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백제의 움직임입니다. 만일 백제의 대병이 움직인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백제가 군사를 움직인다면 어쩌면 좋겠는가? 일단은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자의 신라도 백제의 무기나라에 쳐들어온 왜군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를 견제해야 합니다. 거등왕은 허도를 신라에 보내어 구원 후사 문제로 고심하던 내해왕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흥선, 구도, 구수해 등 노대신들을 은밀히 불러 의논했다. 짐이 생각건대 지혜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왕자 이음이 태자 우로보다 낫소. 우로는 강하기는 하나 부드러움이 없어 나라를 이끌 제목이 못돼요. 구도가 왕에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장자로 왕위를 잇도록 한 것은 왕위를 놓고 다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별다른 잘못이 없는 태자를 폐위하고 이음을 태자로 삼는다면 왕자들마다 왕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당을 지어 서로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기왕
우로를 태자로 삼으셨으니 믿고 맡겨보십시오. 그 역시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왕제입니다. 구수에는 구도와는 생각이 달랐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폐하의 판단이 옳은 듯 싶습니다. 군주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로는 무장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성격이 워낙 강직해서 부러지기 쉽습니다. 온우관대한 이음을 태자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흥선을 쳐다봤다. 흥선은 이제껏 한마디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이볼차는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소? 흥선은 왕이 묻자 그제야 입을 열었다. 신이 보건대 우로는 왕위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음을 태자로 삼아 후위를 도모하심이 좋을 줄 압니다. 하오나 아무런 명분도 없이 태자를 바꾸신다면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먼저 이음 왕자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만인의 신망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흥선의 대답을 듣고 고민이 사라진 듯 얼굴이 밝아지며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구도는 궁을 물러나오며 내심 한숨을 쉬었다. 천문을 보아하니 이음 왕자의 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는 얼마 안가 변고가 생길 징조로구나. 차마 왕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었던 구도는 답답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내해왕은 이음을 잦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백제와의 접경지대로 보내어 역량을 시험하고 명성을 쌓도록 했다. 이 무렵 조선반도 남부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신라와 백제가 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신라는 가야의 가락국과 동맹을 맺고 백제를 견제했고, 이에 백제는 가야 지역에서 가락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보상국들의 맹주인 알라국을 비롯해 바다 건너 외까지 끌어들여 신라 세력을 압박했다. 이 당시 바다 건너 외 땅에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대화지방에 있는 야마대국이 가장 강성하여 주변 나라들을 거느렸다. 야마대국은 여왕인 비미호가 다스렸다. 그녀는 번지 신라 가라성 밖 해안에서 살던 어부의 딸이었다.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마침 약탈차 침입해온 외인들에게 붙잡혀 야마대국의 궁정으로 팔려왔다. 비미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다. 세월이 흐르자 비미호는 예지가 뛰어나고 자태가 고운 처녀로 자랐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후원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고향에서 보던 달도 저처럼 크고 밝았지. 비미호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히 나서 예전에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고향의 노래를 불렀다. 밤공기를 가르며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비미호의 노랫소리에 연못의 물고기들마저 홀려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때 잠이 오지 않아 후원을 거닐던 왕이 노랫소리에 이끌려 비미호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왕은 달빛 아래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의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인기척에 놀란 비미호가 노래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왕이 서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왕의 출현에 당황한 그녀는 황송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왕이 비미호를 다정한 눈길로 쳐다보며 청했다. 고개를 들라. 내 그대의 노래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노라. 짐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느냐? 비미호는
왕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래를 불렀다. 풀벌레들조차도 그녀의 노랫소리에 매료됐는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독창에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비미호에게 반한 왕은 얼마 후 그녀를 전격 후궁으로 삼고 늘 그녀의 처소에서 머물렀다. 그때 야마 일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노국은 야마 대국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몇 해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었다. 왕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노국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노국은 우리의 속국 중 가장 강성한 나라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해 둔다면 주변 소국들도 동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보내야 응징해야 합니다. 이지마 무정천국의 강경한 태도에 미마성 대록참이 이의를 제기했다. 노국이 비록 다른 소국들에 비해서 큰 나라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신을 보내어 사리를 밝혀 꾸짖기만 해도 겁을 먹고 다시 조공을 바쳐올 것입니다. 함부로 군사를 움직여봤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신하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니 왕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친 왕은 고뇌에 찬 얼굴로 비미호의 처소를 찾았다. 요즘 노국의 행태를 보면 분명 야마대국의 반기를 들 뜻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함부로 군사를 일으킬 수도 없었다. 왕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본 비미호가 다정한 어조로 물었다. 폐하, 무슨 일로 이리 고뇌가 깊으십니까? 왕은 이내 내색을 바꾸고 소탈하게 웃었다. 나란 일 때문이니 그대는 신경 쓰지 마시오. 그래도 혹시 압니까? 소첩이 도움이 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왕은 비미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노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미호는 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별일 아니란 듯이 계책을 말했다. 그게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먼저 주변의 소국들의 사신을 보내시어 왕들에게 도성으로 모이라 영을 내리십시오. 만일 노국왕이 이를 듣고 친히 온다면 그가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니 잘 타일러 조공을 바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면 분명 반역의 뜻이 있는 것이니 한자리에 모인 군주들과 더불어 이를 치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명분을 얻는 동시에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왕은 비미호의 계책이 참으로 절묘하다고 여기고 그녀의 의견에 따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각국의 군주들은 야마대국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앞을 다투어 야마대국의 도성으로 달려왔다. 이리하여 야마대국에서 보낸 사신을 맞이한 노국왕은 고민에 빠졌다. 만일 야마대국으로 간다면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가지 않는다면 분명 야마대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었다.
비노머리 죽야청이 노국왕을 충동질했다. 노국왕이 조공을 보내지 않았던 것도 알고 보면 죽야청이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다. 지난번 조공을 보내지 않았을 때부터 야마대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들을 무찌르고 패권을 잡으십시오. 저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평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착실히 힘을 길러온 우리 군사들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노국왕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겠다고 결심하고 야마대국으로 가지 않았다. 한편 야마대국에 도사온 각국에서 모여든 왕과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관리와 궁인들로 붐볐다. 그러나 노국왕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야마대국왕은 언짢은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네, 그대들을 이처럼 모이게 한 것은 노국 문제 때문이요. 네, 들으니 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첩보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소. 오늘만 보아도 노국 왕만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소. 앞으로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때 이도국왕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어찌 그런 불충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예로부터 우리 소국들은 야마대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충성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힘이 조금 생겼다 하여 상국을 칠 마음을 먹다니 허허, 참으로 무도한 일입니다. 저를 선봉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달려가 노국왕을 붙잡아 대령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군주들도 모두 일어나서 노국을 성토했다. 야마대국왕은 상기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고 말했다. 그대들의 충성심에 내 깊이 감복하였소. 그대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으니 내 군사를 일으켜 노국을 치겠소. 이도국왕이 선봉에 서주시구려. 이리하여 이도국을 필두로 불미국, 사마국, 이백지국, 이하국 등의 소국들이 노국정벌에 참여했다. 야마대국왕으로서는 손을 대지도 않고 코를 푸는 격이었다. 어느덧 연합군 세력이 노국의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자 노국왕은 덜컥 겁이 났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몰려올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야마대국만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국왕은 대책을 묻기 위해 비노머리 죽야청을 찾았다. 그러나 죽야청은 뜻밖의 사태에 겁을 크게 먹고 이미 성을 빠져나가 자출 감춘 뒤였다. 노국왕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야마대국왕 앞에 엎드린 노국왕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신이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목을 거두시고 이 나라의 사직만은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마대국왕은 노국왕을 일으켜 세우고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봄이 되어 꽃들이 만발하자 공주는 왕을 졸라 나들이를 나가게 됐다. 공주를 끔찍히 아끼는 가시망은 걱정이 되어 호위군사들을 딸려보내기로 했다. 그때 마침 평섭은 임금의 명을 받고 사물국의 사신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수항이 군사들을 이끌고 공주를 따라 나서게 됐다. 공주 일행은 동지산 아래 들꽃이 만발한 벌판에 도착했다. 공주는 마음이 들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공주는 수레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벌판을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시녀 여풍은 공주를 쫓아다니느라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다. 수왕은 공주가 노니는 곳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라. 수왕은 군사들 앞에서 한 채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공주의 위침 소리가 들렸다. 수왕은 소리가 난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수왕은 공주에게 이르는 길이 수말리처럼 길게 느껴졌다. 만일 공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비단 왕의 추궁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수왕이 달려가 보니 공주가 들꽃 숲을 속에 쓰러져 있었다. 수왕은 황급히 몸을 숙여 공주가 무사한지 확인하려 했다. 그때였다. 눈을 감고 누워있던 공주가 벼랑간 팔을 뻗치더니 수왕의 목을 끌어안았다. 예상치 못했던 공주의 행동에 놀란 수왕은 그대로 몸의 균형을 잃고 공주의 몸 위로 쓰러졌다. 알싸한 들꽃의 향기가 코끝을 시게 했다. 수왕이 멋쩍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옆 홍도 군사들도 마치 땅으로 꺼져버린 듯이 종적을 감추었다. 평소의 수왕이라면 명령을 어기고 자리를 떠난 군사들에게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을 테지만 이때만큼은 웬일인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별꽃을 덮고 있는 공주의 치맛자락 사이로 공주의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수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수왕은 한 마리 나비로 변하여 그녀 위에 거칠게 내려앉았다. 나들이 이후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라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무사람들의 눈을 피해 하루도 멀다 하고 궁의 후원이나 숲속에서 은밀히 만나 서로의 육체를 갈구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얼마 가지 않아 가시마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됐다. 왕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노로 손발이 떨릴 정도였다. 어찌 감히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랑하는 공주가 정을 통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은 한동안 분을 가라앉히느라 애썼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왕은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했다. 만일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라 안에 퍼진다면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이런 일은 되도록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았다. 가시마은 먼저 평섭을 불러 넌지시 공주와 혼인할 뜻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미 공주에게 빠져있던 평섭은 궁에 퍼져있는 소문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왕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평섭의 생각을 확인한 왕은 수왕을 불러들였다. 국내를 돌아보고 있던 수왕은 왕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고 혹시나 공주의 일이 들통나지는 않았나 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왕이 짐전에 들어서자 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너와 공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마땅히 너를 벌해야겠지만 너를 아끼는 마음에 함부로 내칠 수가 없구나. 이번 일은 이대로 덮어둘 테니 더 이상 공주를 만나지 말도록 해라.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왕은 공주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왕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수왕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오직 폐하께서만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내 목숨을 끊을지언정 어찌 왕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공주를 잊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솟구쳐 오른 공주에 대한 연정만은 막을 수가 없었다.
왕은 모든 조치를 끝내고 공주를 불렀다. 네, 평섭과 너의 혼인 날짜를 잡았으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언젠가는 겪을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다. 아바마마, 저는 수항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왕은 공주를 노려보며 버럭 화를 내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네가 이 애비의 뜻을 거스른다면 수항 역시 무사치 못할 것이야. 공주는 수항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아버지의 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 공주는 처소로 돌아오자마자 시녀를 수항에게 보내 날이 어두워지면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다. 하지만 수항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홀례일까지 공주는 수항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때 수항은 이미 왕명으로 포덕산 성의 수장이 되어 떠난 후였다. 결국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평섭과 홀례를 치러야만 했다. 홀례식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성대하게 치러졌다. 공주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진귀한 폐물로 치장을 했다. 홀례식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왕은 음식을 풍족히 장만하게 해서 홀례를 보러 온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공주만은 가슴이 갈갈이 찢겨 피를 흘리고 있었다. 공주가 결혼하던 그날, 수항 역시 적막한 산성의 성벽 위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왕은 이후로도 좀처럼 수항을 도성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알라국에서 수항만한 장소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락국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왕은 어쩔 수 없이 수항을 불러들여야만 했다. 그런 곡절 끝에 수항은 가락국과의 전쟁에 참가했던 것이다. 한편 진례성의 성주 하묵은 금관성에서 파견한 장군 무생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진례성 군민들은 지원군만 믿고 알라군과 힘겹게 싸워왔는데 구원차 도성에서 파견한 장군이 죽고 구원군들은 도망쳐버렸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묵은 민심이 이완되지 않게 더욱 고삐를 당겼으나 진례성에 남아있는 불과 2천 정도의 병사로 10,000명이 넘는 알라군과 대적한다는 것은 달걀로 파유치기였다. 한편 내해 왕의 명령을 받고 도성을 출발한 이음과 우로는 밤새 말을 날려 진례성으로 향했다. 그들이 진례성에서 30여리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망쳐오던 가락국의 군사들을 만나게 됐다. 이음이 한 군사를 잡고 물었다. 어찌하여 이리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군사가 다급히 말했다. 저희는 무생장군의 휘하입니다. 몇 시간 전에 알라군을 급습했다가 도리어 장군께서 전사하시고 군사들은 이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음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알라군을 공격하고자 했다. 이에 우로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함부로 공격해 들어가다가 자칫하면 저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계책을 세운 후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음은 자신의 성급함을 탓하고 우로에게 공손히 물었다. 제가 비록 주장을 맡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폐하의 뜻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순리로 따진다면 형님께서 주장을 맡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어리석은 아우를 일깨워 주십시오. 먼저 알라 군사들을 현혹시킨 후에 저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 알라군은 아직 진례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남몰래 진례 성주에게 전령을 보내 성을 비워 알라군을 성으로 끌어들이라 전해라.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고스란히 내주자는 말씀입니까? 이음은 의아하여 물었다. 우로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저들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이다.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진례성 군사들로 하여금 성주 함국을 잡아다 가심왕에게 바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알라군이 완전히 마음을 놓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군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계책이다. 알라군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투항한 진례성의 군사들로 하여금 성문을 열게 하고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저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음은 우로의 빈틈없는 계책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말대로만 하면 손쉽게 알라군을 격파하고 가시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로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도 모두 찬성했다. 이음은 우로의 작전에 따라 진례성에 전령을 보내고 성으로 투입할 군사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다시금 우로에게 물었다. 그럼 누구를 선봉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윤정과 함께 선봉에 설 테니 아우는 중군을 맡아 후방에서 도우라. 이음은 우로가 선봉에 선다는 말을 듣고 든든했다. 우로는 지략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명한 알라군이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듯했다. 이음은 우로에게 군사 3천을 내줘 선봉에 서도록 했다. 우로는 전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있었다. 비록 안으로 침투한 군사들이 성문을 연다고는 하나 적은 숫자로 알라의 대병과 정면으로 맞닥뜨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우로는 부장 서문장에게 명을 내렸다. 장군은 어둠이 내리면 군사 1천을 이끌고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곳곳에 불을 지르고 북소리와 함성소리를 크게 돋우어 허세를 취하시오. 그러면 분명 알라 군사들은 우리의 수가 많은 줄 알고 겁을 먹은 채 달아나기에 바쁠 것이다. 달아나는 병사들을 베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오. 그리고 윤종에게 명하여 반대편 성문 앞에 숨어 있다가 알라군이 도망쳐 나오면 공격하도록 했다. 밀살통에 우리의 계책을 전달받은 진례성의 함욱은 수하신복들과 의논을 마쳤다. 빈틈없이 일을 진행시키려면 먼저 진례성에 있는 군민들부터 속여야 했다. 그래서 함욱은 먼저 군민들을 독려한다는 명분하에 일장 연설을 하겠다고 병사들을 모았다. 많은 병사들이 모이자 함욱은 연설을 하기 위해 탄에 올랐다. 이때 병사 수십 명이 갑자기 우르르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함욱을 포박해버렸다. 그중 우두머리인 당주가 나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이다. 성주를 알라군에게 바치고 투항해야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어이다. 이렇게 해서 함욱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가락국 무생의 군대를 완전히 소탕한 알라군은 대우를 다시 정비한 후 행군하여 진례성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가시망은 가락군의 함정일까 두려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척후병을 성으로 들여보내 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이때 진례성 군사와 백성들이 성주 함욱을 포박해서 끌고 나왔다. 평섭이 기뻐하며 아뢰었다. 구원군이 패에서 달아나자 겁을 먹은 성민들이 성주를 잡아 항복한 것 같습니다. 가시망은 군사들에게 명해 함욱을 넘겨받고 백성들을 안돈시키라 했다. 성으로 들어간 알라구간 소와 돼지를 잡아 크게 주연을 베풀어 진례성의 백성들을 위로했다. 투항한 진례성의 장병들은 알라 군사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술을 권했다. 긴장이 풀린 알라 군사들은 진례 성민들과 어울려 마음껏 먹고 마셨다.
어둠이 내리고 주연이 무르익을 무렵 성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한때의 군사들이 있었다. 알라 군사들은 싸우지 않고 손쉽게 진례성을 취하자 승리감에 취해 경계를 게을리했다. 심지어는 보초를 서는 군사들조차 술에 취해 졸고 있었다. 이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진례성의 장정들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서더니 마을 이곳저곳에 숨겨두었던 무기를 찾아들고 성문으로 향했다. 이들은 순식간에 성문을 지키고 있는 알라 군사들을 제압하고 마침내 성문을 열었다. 성문이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라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서문장이 거느린 신라군이었다. 성 안으로 쳐들어온 신라 군사들은 이곳저곳에 불을 놓고 북을 울리며 우레와 같은 고함을 쳐대니 함성 소리가 온 상안을 진동했다. 갑작스런 소란에 잠이 깬 가시마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왔다. 성문 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고 황급히 출동한 알라국의 군사들과 신라 군사들이 피튀기는 싸움을 펼치고 있었다. 기습을 당한 알라군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가시마은 한시라도 빨리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호위 군사들을 거느리고 반대편 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성문을 빠져나온 가시마왕이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뛰어나오더니 앞선 장수가 우렁차게 외쳤다. 나는 신라 장수 윤종이다. 여기서 그대를 기다린 지 오래니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하여라. 가시마왕은 기겁을 하고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신라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였다. 윤종이 가시마왕을 잡으려 달려드는데 갑자기 한 장수가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가시마왕이 반가운 마음에 눈을 들어보니 얼굴과 철겁에 온통 피칠을 한 수항이었다. 수항은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외쳤다. 소신이 활로를 뚫을 테니 따르십시오. 수항은 윤종의 공격을 막아내는 한편 앞을 막아서는 신라 군사들 수없이 베어나갔다. 윤종은 수항의 도끼 어린 공격을 막아내기 벅찬지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 윤종이 물러서자 겁을 먹은 신라 군사들도 덩달아 주춤했다. 간신히 빠져나갈 길을 뚫은 수항은 왕을 먼저 도망치게 한 후 추격하는 군사들을 상대했다. 그때 팔척거구에 화극을 든 장수가 수항에게 달려들었다. 이미 지쳐있던 수항은 현란한 화극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며 생각했다. 이자의 무예가 출중한 데다가 나는 이미 힘을 다했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나 수항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었다. 만일 자신이 이들을 막지 않으면 가시마은 당장이라도 붙잡히고 말 것이었다. 수항은 혼신을 다해서 적장의 공격을 받아냈다. 적장의 공격이 거듭될수록 지친 수항의 손놀림이 차츰 어지러워졌다. 이제는 왕이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한 수항은 적장을 공격하는 듯하면서 몸을 빼내어 달아났다. 하지만 수항과 말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적장은 수항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며 여유 있게 창을 안장에 걸고 활을 들더니 살을 매겨 수항을 향해 쐈다. 화살이 바람을 찌는 소리를 내면서 정확히 수항의 등에 박혔다. 수항은 등에 화살을 꽂은 채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피가 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 달아나던 가시마은 적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군사를 보내 수항을 구하게 했다. 그때 멀리서 한때의 군마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왕은 깜짝 놀랐지만 알라의 깃발이 흔들린 것을 보고 곧 안심을 했다. 맨 앞에 달려온 장수가 말에서 내려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장은 평섭장군의 부장 마합입니다. 평섭장군은 사세가 불리해지자 신라군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몸을 피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시마는 평섭의 배신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믿었던 평섭이 어찌 구차하게 신라에 항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시마는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
그때 멀리서 말 한 필이 터벅터벅 걸어왔다. 왕이 군사를 보내 말을 끌고 오게 하여 보니 말 등에 한 사람이 온몸에 피칠 한 채 엎어져 있었다. 왕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바로 수항이었다. 왕은 크게 놀라 수항을 흔들어 깨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수항은 왕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말했다. 폐하께서 일임무사하시니 소신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수항은 힘겹게 한마디를 남긴 채 다시 정신을 잃었다. 왕은 수항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다행스럽게도 수항은 숨을 거두지는 않았다. 가시망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내 어리석어 너를 모질게 내쳤건만 너는 나를 위해 이 지경이 되었구나. 참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도다. 가시망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온 군사들을 수습하고 알라국으로 돌아가자 신라의 이음은 진례성으로 입성했다.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나온 함욱은 예를 갖추어 신라군을 맞이했다. 한편 알라로 돌아간 수항은 정음공주의 지구거린 간호로 달포가 지나자 한 말의 피를 토하고 간신히 소생할 수 있었다. 가시망은 수항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자 수항과 공주의 혼례를 치러주고 정식으로 사위로 맞이했다. 이음과 우로가 알라군을 몰아내고 돌아가는 길에 가락국의 도성에 들르니 거등왕이 친히 나와 사례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다. 거등왕은 신라군이 떠나는 길에 고마움의 표시로 금은보화를 술에 잔뜩 실어보냈다. 내해왕은 이음이 알라군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원로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네가 이번 전쟁에서 공을 크게 세웠으니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 없도다. 이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렸다. 왕은 이음을 바라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어질구나. 공을 타인에게 돌릴 줄 아니 말이다.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를 지켜본 주변에 서 있는 대신과 장수들은 모두 이음의 사심없는 태도를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왕은 가락국이 감사의 뜻으로 보낸 금은보화를 전쟁에서 고생한 군사들에게 전공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주게 하고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 대사령을 내려 사형수를 제외한 제수들을 모두 석방하게 했다. 다음 해 이찬의 자리에 오른 헌견은 국사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태자 문제를 끄집어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태자의 위에 있기는 하지만 왕의 자질 면에서는 이음이 훨씬 뛰어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음을 태자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은 환견과 뜻을 같이했지만 워낙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른 신하들의 뜻을 물었다. 짐도 그동안 지켜보면서 이음이 왕위를 잇는 것이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왔소. 과연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대부분의 신하들도 거칠고 소탈한 우로보다는 화려하고 다정다감한 이음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환견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난 전쟁의 공으로 일길찬으로 승급한 윤종은 태자를 교체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죄 없는 정자를 패하고 차자로 태자를 삼는 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옵니다. 이런 일이 용인되면 앞으로 왕자들 간에 왕위를 둘러싼 암투가 끊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윤종의 말을 들은 왕은 이번에도 태자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태자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대전에서 자신의 태자 위를 놓고 의논이 있었다는 말을 윤종에게서 전해들은 우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여겼다. 왕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태자란 직위가 거체장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자유분방한 우로로서는 왕위에 오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우로가 순순히 물러가자 왕은 한 가지 걱정을 덜었다.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다. 태자 우로가 아우인 이음에게 위를 양보하기를 원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짐이 우로의 뜻을 받아들여 이음을 태자에 임명하니 이를 받들도록 하라. 이음은 우로의 양보로 태자 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이음은 누구보다 형님인 우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우로가 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음은 왕에게 나아가 태자의 자리를 극구 사양했다. 막상 이음이 극력 사양하자 내해왕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음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을 듯했다. 그렇다고 이미 물러난 우로를 다시 태자로 삼을 수도 없었다. 내해왕은 할 수 없이 결정을 훗날로 미루었다. 몇 년 후 부도가 예언했던 대로 이음이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몇 달을 앓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때 우로는 이음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음이 죽고 나자 신하들은 다시 우로를 태자로 삼려 했다. 하지만 우로는 다시 사양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해왕은 사위인 조분을 후계로 정했다. 서력 230년에 내해왕이 세상을 뜨고 조분이 왕위를 이으니 신라 제11대 임금인 조분왕이었다. 조분은 버류왕의 장자인 골정의 아들로 버류왕이 세상을 떠날 때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나이가 어려 차자 이매의 아들 내해가 대신 왕위에 올랐었다. 내해왕은 늘 그 일이 마음에 걸려 자신의 딸을 조분에게 시집보내어 사위로 삼고 돌보아 주었다. 조분은 키가 크고 풍채가 훤칠할 뿐 아니라 사리분별이 명확했으므로 백관과 백성들이 모두 그를 외경했다. 조분은 왕위에 등극하자 먼저 우로를 찾아서 이찬의 즉위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조분과 우로는 비록 숙질지간이긴 했지만 연배가 비슷하고 뜻이 통하여 흉엄물 없이 속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보게, 내 뜻하지 않게 국정을 맡고 보니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네. 제발 나를 도와 정사를 돌봐주게나. 우로는 난찬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사에 마음이 없습니다. 정사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삶이 좋습니다. 조분왕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다. 그건 자네 일신만을 생각하는 것이네.
내가 왕위를 승계하기로 결심한 것은 권자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네. 단지 이 나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네. 자네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나라를 위해서는 내 한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일세. 나와 함께 힘을 합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보세나. 우론 조분왕의 설득을 받아들여 이찬으로서 정사에 참여하게 됐다. 조분왕 2년에 우론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간문국으로 쳐들어갔다. 간문국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로 백제를 상국으로 섬기고 있었다. 신라가 간문국을 치게 된 연유는 이러했다. 백제의 초고왕이 세상을 뜨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수구왕, 지난날 알라국이 가락국을 칠 때 신라의 참전으로 인해 패전한 것에 복수를 하기 위해 서력 222년 구수왕 9년에 간문국에 신라 공격 명령을 내렸다. 간문국 거수는 구수왕의 명을 받자 곧장 군사를 일으켜 백제 군사들과 함께 신라의 우두주를 공격했다. 간문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신라의 내해왕은 이벌찬 충헌에게 군사를 주어 우두주로 보냈다. 하지만 충헌은 간문국을 깔보고 무턱대고 공격해 들어가다가 웅곡에 매복해 있던 백제군에게 크게 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혼자 도망쳐왔다. 이에 내해왕은 크게 화를 내며 충헌을 진주로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연진을 등용했다. 내해왕은 그 뒤로 간문국에 복수할 기회를 노렸으나 배후에 백제를 염려해서 쳐들어가지를 못했다. 내해왕의 뒤를 이어 등극한 조분왕은 지난날 당했던 패배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자 다시 간문국을 치기로 결심했다. 우로는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걸수산을 넘어 간문국의 병점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갑작스런 신라군의 출현에 놀란 간문국 거수 수발계는 급히 백제로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장군 사참을 병점 땅으로 보내 방어하게 했다. 우로는 일일찬 윤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사참의 군대를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새끼를 이용해 간문성으로 쳐들어갔다. 며칠 후 백제의 구원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발계는 일대에 군마가 오는 것을 보았다. 군사들은 모두 백제의 깃발을 휘날리며 백제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수발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성문을 열고 백제군을 맞이했다. 그런데 성문이 열리자 백제군으로 위장한 신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쳐들어와 간문성의 군사들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서 넘어뜨렸다. 신라군의 간계에 빠졌음을 눈치챈 수발계는 급히 성문을 닫으라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성문은 신라군들에 의해 점령당한 후였다. 간문성의 군사들은 신라군의 맹렬한 기세에 기선을 제압당하며 변변히 저항도 못해보고 항복했다. 수발계는 이를 보고 달아나려고 했으나 이미 신라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수발계는 결국 신라 군사들에 의해서 포박당했다. 우로는 수발계가 끌려오자 목청 높여 꾸짖었다. 백제의 힘만 믿고 이웃나라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함부로 날뛴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수발계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백제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던 일입니다. 저희 같은 소국이야 큰 나라의 비위를 거슬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대에 대한 처벌은 신라 왕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우론 수발계를 포박하여 도성으로 압송하게 했다. 한편 간문국 장수 사참은 신라 장군 윤종과 맞부딪혔지만 쉽게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윤종은 간문군을 맞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방어에 주력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처럼 양군이 대치한 상태로 며칠이 지나자 사참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했다.
간문성이 신라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거수께서는 포로가 되셨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참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이 들지 않아 몇몇 군사만 이끌고 백제로 달아났다. 장군이 달아나자 나머지 간문국 군사들은 모두 신라군에 항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신라군은 간문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 조분왕은 수발계를 멀리 고성에 유폐시키고 간문국 땅을 신라의 영토로 삼았다. 백제 구수왕은 간문국이 신라에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히 돕지 못한 것을 분하게 생각했다. 귀리왕 이후로 요동뿐만 아니라 서방의 산동과 외까지 교역로를 넓힌 백제는 각 지역에 거점을 건설하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들 지역에 커다란 전쟁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역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백제의 구분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주변 국가들과 얽히고 설켜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구수왕은 분을 참고 후일을 기약해야만 했다. 이듬해 지난번 원한을 풀지 못하고 퇴각했던 외의 여비 비미호는 다시 장군 팔랑강에게 군사 5천을 주어 불시에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 어둠을 틈타 간포 해안에 상륙한 왜군은 밤새 진격을 거듭하여 아침이 밝았을 때는 벌써 금성에 이르러 있었다. 어느새 왜군이 성을 포위하자 놀란 조분왕이 우로에게 물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외놈들은 파물도와 급히 이곳으로 오느라 무척 지쳐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먼저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로는 도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집결시켰다. 외놈들의 예기치 않은 기습에 우리의 신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만일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피한다면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 나를 따라 우리의 터전을 위협하는 외놈들을 쓸어버리자! 우로의 웅변에 사기가 오른 신라의 군사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적을 집어삼킬 기세. 우로는 군사들을 4대로 나누어 4대문을 열고 일시에 공격해 나가게 했다. 갑작스럽게 성문이 열고 신라 군사들이 뛰어나오자 왜군은 매우 당황했다. 신라군이 이처럼 갑자기 반격에 나서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신라 군사들은 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왜군은 어느새 대열이 흩어져 신라 군사들에게 포위당하는 신사가 됐다.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킨 우로는 판도대도를 들고 적진을 종횡무진 누비기 시작했다. 우로가 한 번 몸을 틀 때마다 외병들이 무수히 쓰러져갔다. 예장 팔강랑은 전사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군사들을 이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왜군이 달아나자 우로는 궁수들에게 명령해 일제히 활을 쏘게 했다. 화살이 달아나는 왜군들의 등을 꿰뚫었다. 팔강랑은 옆에서 달리던 호위 군사들이 화살을 맞고 족족 쓰러지자 혼비백산하여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가했다. 팔강랑이 간신히 신라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간포에 도달했을 때였다. 바닷가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팔강랑이 무슨 변개인가 하고 가까이 달려가 보았더니 자기들이 타고 온 배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왔던 팔강랑은 너무나 허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멀리서는 신라의 추격병들이 원진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왜 군선이 불탄 것은 이미 우로가 술을 쏘놓았기 때문이었다. 우로는 성문을 나서기 전에 윤종에게 말했다. 장군은 문이 열리는 즉시 왜군의 포위를 뚫고 간포로 달려가시오. 그곳에 왜군의 군선이 정박하고 있을 테니 배를 지키고 있는 왜군을 죽이고 배에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왜군을 완전히 소탕한 우로는 보무도 당당하게 도성으로 돌아왔다. 연전연패를 거듭한 왜의 비미호는 기가 질려서 더 이상 신라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신라가 간문국을 복속시키고 알라국과 왜와 싸워서 이기자 주변의 골벌국 등 소국들이 신라에 귀부하기를 청해왔다. 우로는 외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내체도 밝았다. 그는 조분왕을 수행해서 전국을 순행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어려운 자들은 부유했다. 이리하여 신라는 석탈의 시절과 비교할 만한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됐다. 조분왕은 우로의 공을 크게 취하여 서불한으로 삼고 도성을 방비하는 책임까지 맡기는 한편 병마사를 겸직시켜 군사를 통발하게 했다. 신라는 남쪽 해안이 조용해지자 북쪽으로 눈을 돌렸다. 신라의 북쪽에는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위국이 가장 강성했다. 우로는 변경의 군사를 움직여 고위로 쳐들어가서 단번에 도성을 포위했다. 그 당시 고위 국왕 양당은 대국인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자신의 딸을 고구려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라가 쳐들어오자 양당은 급히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때가 동천왕 19년으로 위와 고구려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무렵이었다. 동천왕은 비록 위나라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위국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동천왕은 명리모술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이번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비록 위나라의 준동이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하오나 만일 우리가 위험에 처한 고위국을 돕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소국들이 우리나라를 따르려 하겠습니까? 일단 군사를 보내 신라의 국경에 군사를 주둔시키십시오. 그럼 신라군은 우리가 신라로 직접 쳐들어간 줄 알고 고위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날 것입니다. 동천왕은 명리모수의 말에 따라 장군 유옥구에게 3천의 군사를 주어 신라의 북쪽 국경으로 나아가게 했다. 우로는 고위성을 치던 도중에 고구려군이 신라의 북쪽 국경으로 남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로는 황급히 고위성의 포위를 풀고 국경으로 돌아왔다. 퇴각하던 신라군이 국경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신라군이 나타나자 유옥군은 신라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어 경고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돌보는 것을 인유라 한다. 우리 고구려와 고국 이국이 그렇다. 귀국은 즉시 군사를 물리고 고우 이국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라.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을 면키 어려우리라. 이에 우로는 속으로 크게 두려워했다. 신라가 비록 힘을 길렀다고는 하나 막강한 고구려를 상대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만일 고구려가 마음먹고 쳐들어온다면 신라의 전망은 가늠키 어려웠다.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상책이었다. 우로는 사신에게 전하게 했다.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저희 폐하께 보고하겠으니 군사를 물려주십시오. 우로는 시간을 벌면서 고구려군의 군사를 파악할 생각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유옥군은 다시 사신에게 일러보냈다. 그렇다면
이곳에 주둔하고 있을 테니 너희 왕의 명을 받아오도록 하라. 우로는 유옥구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간파하고 일단 마주책에 의존해서 고구려군과 대치한 상태에서 도성에 전령을 보냈다. 밤이 되자 주변의 온도가 급강하여 심하게 추웠다. 그러자 우로는 손수 불을 지펴 군사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우로의 자상함에 군사들은 모두 감격했다. 부하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옥구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로처럼 부하를 제 몸과 같이 아끼는 장수가 있으니 신라는 함부로 대할 나라가 아니구나. 이 무렵 금성에 도착한 전령이 왕 앞에 나가서 우로의 말을 전했다. 사정 얘기를 전해들은 조분왕은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를 물리게 하고 고구려와 화친을 맺게 했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는 싸우지 않고 위세만으로 신라군을 물리치고 고위국을 구해낼 수 있었다. 출연 이완호, 황원, 탁원재, 송두석, 박상일, 유만준, 김도현, 박일, 김태웅, 황일청, 김익태, 문관일, 이은주, 안장혁, 김민성, 이장원, 박영화, 현경수, 이재웅,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29 자리 잡는 신라 편이었습니다.